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삼가해야 합니다. 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세안제의 경우에는 세안제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대막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티에이징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 의사 김명석 박동찬입니다. 저희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 피부 트러블 많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세안만 제대로 하셔도 비용 안 들이고 좋은 피부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분들이 몇 분 있으시거든요. 원장님은 좀 어떠세요? 저희 병원 환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적극적인 분들은 피부 좋아지는 세안법에 대해서 많이들 여쭤보시기도 하고 그래요. 이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피부 좋아지는 세안법, 피부 세안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부 좋아지는 세안법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피부 장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원장님, 피부 장벽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네, 쉽게 말해 피부 장벽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유해한 위험 요소들을 막아주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먼지나 세균,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죠. 또 이 피부 장벽은 우리 몸속에 있는 피부의 좋은 성분을 빠져나가는 것을 또 막아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수분이죠.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은 각질층이라고 해서 각질 세포가 죽은 후에 쌓여있는 층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질, 단백질, 그리고 천연 보습인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보호막, 즉 피부 장벽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앞서 말씀드린 먼지, 세균, 오염물질, 노폐물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얼버무려지는데 이러한 유해물질이 피부 속으로 침투 못하게 각종 피부 병변의 발생을 예방해주는 게 바로 피부 장벽의 역할일 거예요. 이렇게 장벽 위에 덕지덕지 쌓여있는 나쁜 물질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바로 세안이잖아요. 간혹 물로만 세안을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로만 씻으면 과연 이 피부 위에 오염물질들이 깔끔하게 제거가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엉겨붙은 오염물질을 쪼개서 제거해주는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안제 사용이 필요한 겁니다. 계면활성제 사용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원장님, 요즘은 이 계면활성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오히려 피부 컨디션을 악화시키는 케이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계면활성제가 너무 많이 함유된 제품은 피하라고 말씀은 드리고는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계면활성제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세안제로 세안을 할 경우에는 피부 장벽도 같이 파괴가 돼서 씻겨 나가는 경우가 있죠. 사람마다 피부 장벽의 두께와 튼튼함이 다 다릅니다. 보통 의료진은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세안제를 사용하지 말고 지양하라고 권고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 피부 뽀득뽀득하게 만드신다고 이태리 타올로 얼굴 빡빡 문지르시는 분들,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올바른 세안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물 온도입니다. 아주 뜨거운 물로 세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행동은 피부에 자극을 많이 줄 뿐 아니라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삼가해야 합니다. 미온수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세안제의 경우에는 pH 4.5에서 5.5 정도 되는 약산성의 세안제를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우리 피부의 각질층의 pH가 5.5거든요. 알칼리성 세안제나 피누 등을 쓰면 각질층 손상이 많아져가지고 피부 장벽이 많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안 시간도 매우 중요한데요. 손에 세안제를 짜서 충분히 거품을 내준 후 그 거품으로 얼굴을 마사지 하듯이 1분 정도 러빙을 해주세요. 너무 짧게 해도 세안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겠죠. 1분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때는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먼저 클렌징 워터, 오일, 크림 등으로 1차 세안을 하신 후에 클렌징 폼을 사용해서 이중으로 세안을 해주셔야지 모공 속 노폐물들이 깨끗이 씻어 나갈 수 있으니 방송 끝나시고 이중 세안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어떻게 세안을 해야 될까요?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예민한 피부들 꽤 많으시잖아요. 민감성 피부라함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쉽게 트러블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피부 타입인데요. 이런 분들은 세안 시에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나는 그런 세안제보다 거품이 좀 덜 나더라도 미끄덩미끄덩한 거 있죠. 그런 세정력이 조금 약한 세안제를 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화해 어플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PPL은 안 받았습니다. PPL 받고 싶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피부에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제품 성분을 분석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앱을 참고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이중 세안 시에도 좀 다른 방법을 시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렌징 오일이나 크림보다는 클렌징 워터를 손에 덜어서 가볍게 문질러주는 방식으로 세안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세안 이후의 관리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원장님께서 추천해주시는 세안 후 효과적인 스킨케어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안 후에는 일부 지질막이 소실되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습이 중요하죠. 보습 크림을 듬뿍 발라주셔야 돼요. 간혹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나는 지성이라 피부가 안 당기니까 보습 크림은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 겉은 좀 번들거리고 속은 건조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피부 속이 건조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피지 분비가 활성화되어서 겉이 번들거리는 지성 피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도 유분기가 조금 적은 그런 수분 크림을 듬뿍듬뿍 잘 발라주셔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동찬 원장님과 함께 피부 좋아지는 올바른 세안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세안만 잘 하셔도 피부에 발생하는 각종 트러블의 반은 줄이실 수 있는 만큼 영상 잘 보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김명석, 박동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